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전부리는요. 상고하저 상저하고 엇갈린 내년 증시 전망. 경제방송을 한 11년, 2년 하다 보면요. 매년 연말에 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로미터로 은근히 이렇게 느낌은 이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또 제도권의 이런 전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표가 나가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부터 맨 마지막에 현대차증권까지 밴드의 맥시멈 상단은 2,500에서 2,810 정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점은 한 2,70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700 정도.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여기 교보증권 뭡니까? 1,900 잡아놓은 거는 이거는 일찍 퇴근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권사들의 이야기들 OX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요 증권사들 지금 뭐 1,900도 있고 뭐 2,700까지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지금 딱 봤을 때 너무 적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OX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적게 잡았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오. 사실은 지금도 2,510, 2,550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맥이 들어와서 한두 번 오르면 2,700인데 그거를 상단으로 잡아놓으면 조금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낮게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 한번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 업황들이 기간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2024년도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적을 놓고 보면 이제서야 막 돌아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2024년도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3년도 우리나라 이제 전체 반도체 매출 자체가 수출 자체가 2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30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어쨌든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두 섹터 모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하방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도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지리하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STO라든지 뭐 해운주라든지 몇몇 섹터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반도체도 밀리지 않고 있고 2차 전지도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저는 우리가 좀 믿어볼 만한 신뢰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12월 달을 잘 넘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2024년도에는 좀 더 우리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 우리나라 고점이 2,668포인트인데 이 정도는 뭐 무난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이사님도 역시나 좀 낮게 잡았다라고 오를 들어주셨는데 이유는요? 저는 한 3,000포인트 이상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아마 기관 투자자분들이 욕을 너무 많이 드시는 탓에 그래도 연말에는 좀 욕을 이제 좀 덜 드시려고 현실적인 또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저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것들이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개화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제 초점을 해보면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것보다 거기에 걸맞는 실적이 받쳐졌을 때는 더 강한 시세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필두로 혹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이제 확장을 더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언제나 고점 논란이라든지 뭐 안 좋은 이야기, 실적 부진이었던지 그런 것들을 수요 회복
실적 회복, 실적 개선 이런 걸로 정면 돌파를 해왔던 섹터이기에 저는 그 부분들이 올해 이제 상반기에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수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2,800, 2,900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3,000 그 이상의 랠리는 힘들더라도 저는 2,900 후반대 포인트까지는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좋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 뭐 에코프로 그룹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처럼 혹은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들처럼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워낙 안 좋은 뉴스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맞을 게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저는 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뭐 증권사들이 이야기하는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250조 원 정도로 보는데 사실은 200조 원이 뭐 적당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게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미국만 봐도 사실 미국인들이 소비 여력이 없어서 먼저 물건을 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선구매 후결제 이런 걸로도 많이 나타났고 소비 여력이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다. 그렇다고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중국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내년엔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럼 반도체를 많이 파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소비 여력이 약한 두 국가를 두고 너무 기대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예를 들면 예. 아이폰 나올 때마다 이제는 예전만큼 못하다. 예. 이제 중국에서 많이 안 팔리는 것 같다. 결국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고 예.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일단 갤럭시 S24가 좀 잘 돼야 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돌파구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쓸 곳은 돈은 쓰여진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오히려 경제가 안 좋으면 투자는 될 것 같은 미래 먹거리에 더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HBM이나 아니면 뭐 서버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전 세계 그 경제 걱정하는 거랑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 오히려 AI 여기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이재규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예. 지금 어쨌든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출이 많은 기업이고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 쪽에 대한 소비 둔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지나가야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는데 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금리 인하 여부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된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걱정하기에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전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거는 증권사 증시 전망은 매우 높은 확률로 매년 틀려왔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낮게 잡았기 때문에 더 높은 거를 좀 틀린다는 거를 대전제를 한다면 오히려 더 높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희망을 품어보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